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20대에 만났어요. 그는 아빠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 아들이었는데 사장님이 아빠의 친구셨거든요. 사장님은 회사를 설립한 뒤 대학 동기였던 아빠를 스카우트했대요. 당시 아빠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지만 친구의 의리를 선택해 스카우트를 받아들였는데 회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아빠는 일찍이 중직을 맡게 되었죠. 덕분에 저는 중산층의 가정에서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랐어요. 어릴 때는 아빠를 따라 회사 송년회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르곤 했어요. 가족 동반이라 어린애들도 북적였는데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따라다니지 않게 됐죠. 그러다 20살이 넘어 오랜만에 송년회를 따라가게 됐어요. 오랜만에 호텔에서 맛있는 밥이나 먹고 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저를 알아보는 한 오빠를 만난 겁니다. 나 기억 안 나? 우리 어릴 때 봤었잖아. 그게 언젠데? 근데 왜 말을 놔요? 그게 내가 오빠거든. 아니, 내 나이를 어떻게 알고... 그는 정말 제 나이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사장님 아들이었더라고요. 아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빠에게 그와 만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오빠라면서. 사장 아들이면 다야? 넌 아예 기억이 안 나는구나. 너희들이 어릴 때 진짜 친했어. 어릴 때가 다잖아. 사실 우리 둘이 애들 크면 결혼시켜서 사돈 맺자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통 그런 소리를 안 하네. 마음이 바뀌었나? 난 그 오빠랑 결혼할 생각 없거든. 아빠 앞에선 툴툴거렸지만 사실 이미 그 오빠와 번호를 주고받은 뒤였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문자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잘 들어갔어? 잘 들어왔다고 답을 보낼까 했는데 순간 아빠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사장님과 사돈을 맺자고 했다는 그 얘기가요. 아무래도 괜히 엮이는 건 좋지 않겠다 싶어 답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때 전 우리 과에 있는 동기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얼마 후 저는 그 동기에게 호되게 차였습니다. 미안, 나 좋아하는 여자 따로 있어. 그날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오빠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받네? 문자에 답이 하도 없어서 걱정돼서 연락했어. 혹시 내가 번호를 잘못 저장했나 싶기도 하고. 우리 사귀자. 전 술김에 대뜸 그에게 사귀자고 해버렸고 그는 얼떨떨해하면서도 저의 막무가내 고백을 수락했습니다. 좀 이른 것 같긴 하지만 그러자.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그거였어. 송년회에서도 너 보고 계속 눈에 아른거렸거든. 다음날 저는 그에게 고백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시련에 잠겨 있었는데 그에게서 도착한 문자에 식겁하고 말았습니다. 잘 잤어? 오늘부터 우리 1일이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대체 이 오빠가 미쳤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먼저 고백을 한 거였죠. 내가 너무 취해서 헛소리한 것 같아. 너 차였다며?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제 그러던데? 그 자식한테 복수해주고 싶다고? 내가 도와줄게. 그날 오후 강의를 듣고 나오는데 웬 외제차가 학교 앞에 서 있더라고요. 모두의 시선이 그 외제차를 향해 있었어요. 저는 전날 먹은 술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외제차 문을 열고 그 오빠가 나오는 겁니다. 오빠. 수업 잘 들었어? 가자.
놀란 저와 달리 그는 태어난 척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를 차로 에스코트했어요. 그리고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저를 찬 동기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저를 보고 있었다는 걸요.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해진 저는 그와의 첫 데이트를 수락했고 그게 우리의 시작이 됐어요. 막상 만나보니 모든 게 다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수년의 연애로 이어졌고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그런데 부모님께 인사드릴 날짜를 조율하고 있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오빠의 아버지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오신 겁니다. 얘기 들었어. 둘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니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네. 아빠도 모르셨던 것 같은데? 네, 아빠도 모르셨어요. 그냥 우리 둘의 연애니까 조용히 만났어요. 아빠도 많이 놀라셨고요. 아저씨도 많이 놀라셨죠? 뭐 좀 놀라긴 했는데 나야 좋지. 네가 내 며느리가 된다면. 근데 내 마음이 좀 무겁네. 네? 결혼은 네가 우리 집에 인사 온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 아저씨의 말씀이 좀 이상했지만 일단 인사부터 가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예비 시어머니와도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송년회에서도 여러 번 뵀었거든요. 아주머니? 내가 아주머니니? 아, 죄송해요. 제가 습관이 돼서. 집에서 뭘 배운 거니? 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송년회에서 뵀던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와 따뜻한 태도를 지닌 분이셨거든요. 엄마, 오늘 처음 인사 온 거잖아요.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거면 기본은 돼 있어야지. 저기 구석 가서 인사 연습하고 와. 시어머니는 거실 구석을 가리키셨고 저는 놀란 얼굴로 남자친구를 봤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시부모도 부모다.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저는 결국 예비 시어머니의 감시하에 거실 구석에 가서 벽을 보고 선 채 인사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더 예의 바르게 하란 말이야. 안녕. 말 더듬지 말고 품위 있게. 조금 뒤 예비 시아버지께서 도착하시면서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저에겐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하지 말라니까 왜 했어. 그럼 어떡해. 처음 뵙는 건데 내가 실수한 건 맞잖아. 실수할 수도 있지. 가족끼리 실수도 못해? 내가 너무 긴장을 안 했나 봐. 그런 거 아니야. 자기 벌써 이러면 우리 엄마한테 조종당하는 거 순식간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어릴 땐 엄마한테 조종당해서 내가 다 잘못한 줄 알았어. 그런 나를 아빠가 정신과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셨어. 덕분에 엄마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게 됐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우리 엄마 일반적인 분은 아니셔. 미리 말하면 네가 날 떠날 것 같아서. 하지만 약속할게. 엄마랑 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너까지 우리 엄마한테 당하게 안 둬. 정말이야.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제야 예비 시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결혼은 시댁에 인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라던 그 말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문제였던 거죠. 그럼에도 저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결혼은 그와 제가 만나서 새 가족을 꾸리는 거잖아요. 결혼식 날도 시어머니는 천사 같은 얼굴로 하객을 맞이하셨어요.
저희 쪽 하객들도 시어머니가 어쩜 저렇게 온화해 보이냐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도착했을 때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여러 번 옷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행여나 한복 옷구름이 삐뚤어졌을까, 머리카락이 삐져나왔을까,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안쓰럽게 보더라고요. 미안해. 오늘 인사하고 나면 당분간 우리 집 올 일 없으실 거야. 나 괜찮아. 내가 잘하면 어머니도 노여워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싸늘한 시어머니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디 여자가 남자보다 앞서서 문지방을 넘어?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 시어머니의 지적은 제 상식과 상상으로는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고 그 사이 시동생도 결혼해서 동서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동서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명절에 모여서 밥을 먹을 때도 저랑 동서는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따로 밥을 먹어야 했어요. 저랑 동서가 음식 준비를 하느라 늦게 오는 줄만 알았던 남편은 뒤늦게 그 꼴을 보고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엄마, 또다시 이러면 다신 집에 안 와요. 그 후론 따로 밥을 먹진 않았지만 저랑 동서의 앞에만 찬밥과 쉰내가 진동하는 김치가 놓였죠. 찬밥이랑 신김치가 너무 많아. 니들이 좀 먹어 치워라. 엄마, 자꾸 이러시면 저 집에 안 온다고 했어요? 그럼 어떡하니? 집에 똥개도 없고. 차라리 똥개를 키우시면 되겠네요. 뭐하러? 똥개 같은 것들이 여기 있는데? 결국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었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한테는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잖아. 어려운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진즉에 연을 끊었어야 했어. 문제는 제가 시댁에 안 가게 되면서 동서 혼자 시어머니의 구박을 감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동서가 울면서 전화를 해왔어요. 형님, 저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 있었구나? 네. 형님이랑 아주버니도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더 고약하게 구세요. 무슨 일인데? 또 부엌 구석에서 상 놓고 밥 먹으라고 하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저더러 반찬 담긴 쟁반을 들고 오라고 하셔서 들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을 거시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반찬도 다 쏟고 난리가 났는데 어머니께서 그걸 보고 배꼽이 빠져라 웃으시는 거예요. 뭐? 한동안 웃을 일이 없었는데 너무 재밌다면서 깔깔대고 웃으시더니 저더러 다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아주머니들한테도 도와주지 말라고 하셨고요. 결국 혼자 김치국물하며 온갖 반찬 양념을 뒤집어 쓴 채 다 치우고 부엌으로 갔는데 코를 막으면서 냄새난다고 꺼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화장실 가서 씻으려고 했더니 화장실에도 냄새 밴다고 저더러 나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추운데 밖에 있으라고 했다고? 네. 그래서 그럼 먼저 집에 가서 씻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뺨을 내리치시면서 어디서 배워먹은 거냐고. 결국 밖에서 남편 나올 때까지 오들오들 떨다가 집에 왔어요. 아니, 서방님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은 워낙 엄마 편이잖아요. 아,
동서, 참 좋게도 말해준다. 그런 건 그냥 마마보이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동서가 당한 얘기를 듣는데 속이 다 뒤집히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그 자식은 엄마밖에 몰라.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제대로 조종당했거든. 아빠가 병원에 가자고 해도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갔어. 걔는 고치기 쉽지 않을 거야.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속만 끓이고 있는데 한동안 동서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전보다는 잘 지내는 건가 싶던 차 시동생이 술에 취해서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영수, 나 이제 호랍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서는요? 여자 나 버리고 갔어요. 동서가 집을 나갔다고요? 동서가 가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한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시동생은 아들을 돌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동서 욕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처럼 착한 여자를 그렇게 싫어하더니 결국 나랑 우리 애를 버리려고 그랬던 거야. 나쁜 년. 우리 엄마처럼 세상 착한 여자가 어딨다고. 그러더니 얼마 못 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건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사진을 못마땅하다는 듯 보며 말씀하셨어요. 약해 빠진 자식. 와이프 하나 집 나간 게 뭐라고? 저는 일단 시어머니와 혼자 남겨진 조카의 일을 상의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애는 어떡하죠? 그걸 왜 나한테 묻니? 고아원에 갖다 주든 알아서 해. 시어머니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하도 기막힌 꼴을 많이 본 탓인지 기가 차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서방님 아들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자. 사실 제가 아들을 먼저 보냈거든요.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 지병이 있었어요. 결국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조카가 크면 클수록 먼저 떠난 우리 아들을 너무 닮은 거예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 결국 우리 부부가 조카를 입양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카는 우리 부부의 아들이 됐어요. 부모를 잃고 시무룩해 있던 아들은 점차 저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제가 시동생의 아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다시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손자는 잘 키우고 있는 거 맞니? 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냥 건강하게만 크면 되나? 공부도 잘해야지. 네, 공부도 잘해요.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니? 네? 넌 내 아들이랑 내 연도 끊어놓은 애잖아. 너 우리 손자한테도 내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마치 이간질이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럼 아니니? 네가 이간질해서 우리 아들이 나를 쓰레기 보듯이 보잖아. 그 사람도 자기가 본 게 있으니 그러는 거죠. 예? 모르는 척하지 마.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 존재인데. 자고로 여자가 남자를 조종하는 거야. 너도 네 남편 조종한 거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그게 아니고서야 결혼 전까지는 나랑 잘만 지내던 애가 왜 돌변을 해? 제가 어머니인 줄 아세요? 아무튼 됐고 우리 손자 잘 지내는지 봐야겠으니까 내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 저는 결국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점심때 오라고 하셔서
밥이나 한 끼 먹고 후딱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가 의외로 얌전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 반갑구나. 들어와라.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잠깐 화장실에 들렀어요. 그런데 나와보니 시어머니도 아들도 집안에 없는 겁니다. 어머니?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안 보이기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며 거실로 돌아왔는데 그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우리 손자는 어디 갔니?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아까 어머니가 손잡고 들어가셨잖아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도착해 집안의 CCTV를 확인해보자고 했지만 녹화가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애 어디다 숨기셨어요? 이 자식이 진짜? 너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왜 나한테 따져 묻니? 애를 데리고 온 건 네 와이프잖아. 시어머니의 거짓말에 식구들은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왔지만 집안에선 아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날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조카 생각에 눈물만 났어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애가 무슨 잘못이에요? 제발요, 우리 애 어딨어요? 밥도 먹여야 하고 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대답도 없이 방으로 가셨고 저는 다급히 그 뒤를 쫓았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방문을 잠그셨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말씀하시면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우리 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까불어? 어머니, 일단 애부터 무릎 꿇어. 네? 무릎 꿇으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각서도 써. 그러면 애 데리고 올 테니까. 안전하게 있는 거 맞죠? 그럼 설마 내가 할머니네 애를 못 어떻게 했을까봐?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이 일은 다 네가 꾸민 거야. 나 골탕 먹이려고. 알겠니? 저는 아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각서까지 썼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기다리라는 말만 남긴 채 방을 나가셨고 조금 뒤 잠든 아들을 안고 거실로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애가 지하실에 잠들어 있었네. 엄마, 대체 뭘 하신 거예요? 뭘 하다니? 네 처한테 물어봐라. 네 처가 아까 지하에 데리고 가는 것 같더니 설마 했다. 그 비밀 공간은 어떻게 알고 들어간 거야? 네가 말해봐. 너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복수하려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그쳐 물었고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제가 다 했다고 했지만 남편은 믿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경찰을 다시 불렀어요. 애가 너무 깊게 자요. 수면제를 먹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 아들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게 맞았어요. 그리고 그 수면제가 시어머니 방에서 나왔죠. 엄마,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하여튼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넌 매번 내 탓이지? 이건 다 모함이야. 다 네 와이프가 짠 거라고.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동의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시어머니를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소시오패스로 진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병원에 들어간 뒤에야 아버님도 남편도 마음을 좀 놓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셨고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 저랑 남편은 아들을 키우는데 전념했고 아들은 자라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된 아들을 보며 행복해하던 어느 날 30년 만에 동서가 나타났어요. 동서, 진짜 동서 맞아? 형님, 제가 죄인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어떻게 지냈어? 이거 받으세요. 동서는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동서, 일단 말 좀 해봐.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일단 들어가자, 응? 이것부터 받으세요. 동서는 다짜고짜 제 손에 열쇠를 건네주었고 열쇠를 받는 순간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데 이래? 이게 무슨 열쇠인데? 형님 드리려고 왔어요. 글쎄 일단 들어가자. 아들도 어떻게 컸는지 궁금할 거 아니야. 형님은 제가 밉지도 않으세요? 내가 동서를 어떻게 미워해. 어떤 세월을 견뎠는지 내가 가장 잘 아는데. 그래도요. 그 사람도 먼저 갔다면서요. 그것도 저 때문인 거죠?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자업자득이야. 동서를 놓치고 싶지 않았으면 동서 편이 돼줬어야지. 그동안 힘드셨죠? 회사.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회사도 망했던데.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이미 부채가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회사는 도산되고 말았죠. 알고 있었구나. 그 힘든 와중에도 어쩜 우리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워주셨어요. 동서 아들이지만 우리가 키우기로 했을 때부턴 우리 아들이었으니까. 키우느라 힘드셨죠? 회사 도산되고 나서는 난리도 아니었지 뭐. 동서 아들도 우리 아들로 사느라 고생 많이 했어.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겨우 방 2칸짜리 집 구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형편이 어려웠지. 원하는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주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학원을 어떻게 보내요? 내가 공부를 잘했거든. 처음에는 못 보내주다가 식당 시작하고 수익 생기면서부터는 보내줬어. 전 형님이 포기하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애가 착해. 동서 닮아서. 제가 뭘 착해요. 애도 버리고 갔는데. 솔직히 전 형님이 키워주셔서 애가 잘 큰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랑 둘이 키웠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아빠한테 안 좋은 영향도 분명 받았을 거고요. 동서가 그렇게 안 뒀을 거야. 하지만 집 나간 건 후회하지 마. 그땐 그럴만 했어. 동서도 어렸잖아. 결국 어머니는 정신병원 가셨는데 혹시 알아? 정신병원에 가셨다고요? 그건 몰랐어요. 소시오패스였더라고. 어쩐지 정상적인 사람 같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용서해줘. 돌아가신 분을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서방님. 서방님도 그 어머니한테 조종당하면서 자랐대. 그랬겠죠. 동서 없이 못 견딘 거 보면 정말 좋아하긴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래.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애까지 놓고 나간 건 저잖아요.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어떻게 찾아도 없다던데. 친정 도움을 좀 받았어요. 저희 친정이 나름 잘 살았잖아요. 친정에서도 모른다고 했다던데. 제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해드렸더니 친정 부모님이 감춰주셨어요. 한국에는 있었던 거야? 아니요. 외국 나가 있었어요. 공부도 더 하고. 큰아버지가 사업 가셨는데 자식이 없으셨거든요. 저한테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사업 물려받으라고 하셔서 열심히 배웠죠. 동서도 열심히 살았네. 죄송해요. 외국에 있으니 시댁이 그렇게 된 줄은 한국 돌아와서 알았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도 일부러 쉬쉬했더라고요. 얘기 들으면 제가 마음 약해질까 봐요. 동서 아들은 의사 됐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알고 있었구나. 응, 잘했네. 이제 제 아들도 아니죠 뭐. 제가 엄마 자격이 있나요? 그냥 멀리서라도 볼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러지 마. 애 키우는 내내 한 번씩 동서 이야기도 들려줬어.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잘 지내고 있을 거다. 잘 지내다가 엄마 소식 알게 되면 알려줄 거다. 그러면서 갑자기 동서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얘가 어릴 때 나갔는데 절 기억해요? 내가 사진도 보여주고 했지. 엄마랑 아빠 다 어렴풋이 기억하더라고. 우리가 큰엄마 큰아빠인 것도 다 알아. 왜 그러셨어요? 그냥 있게 하셨어도 됐는데.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동서가 잘 지냈다니까 됐어. 근데 이 열쇠는 대체 뭐야? 그제서야 동서가 제 손에 쥐어준 열쇠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내일 저랑 같이 가요. 동서에게 아들을 보고 가라고 했지만 면목이 없다며 급히 떠나더라고요. 형님, 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저 그 열쇠만 드리고 가려고 했어요. 동서의 부탁에 일단 비밀로 하긴 했는데 아들을 보니 마음이 짠한 겁니다. 아들,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 아들이 참 효자다. 의사 되자마자 엄마 아빠 집부터 새로 해주고. 엄마랑 아빠가 나 키워준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나도 같이 사는 집이잖아. 앞으로 더 좋은 집 해줄게. 에휴,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 덕 보려고 자식 키우는 부모가 어딨어. 근데 엄마, 내 친구들 보니까 그런 부모님도 종종 있어. 그래? 응,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천사들이야. 아들한테 집이 나오도 살았던 엄마 아빠가 뭐가 천사야? 이미 내 대출 다 갚아줬잖아. 그거야 당연히 갚아줘야지. 엄마 아빠도 이제 돈 잘 벌잖아.
내가 선물로 준 건데 엄마가 갚는 바람에 선물이 무산됐잖아. 너 자체로 이미 선물이야. 다른 선물이 뭐가 필요해? 아들은 저랑 남편을 친부모처럼 생각하며 자랐어요. 생모생부가 따로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 자기는 부모님이 4명인 거냐며 예쁜 말만 골라서 해주곤 했어요. 다음날 저는 동서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차림이 전날과는 딴판이더라고요. 동서, 오늘 너무 예쁘다. 어제는 얼굴도 다 가리고 좀도둑 같았죠? 가만히 보니 걸치고 있는 게 하나같이 명품이더라고요. 동서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이 열쇠가 백화점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오늘은 동서 찬스예요. 동서는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사주었고 저는 어쩔 줄 모르겠는 심정이었습니다. 동서, 이거 너무 비싸. 나한테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나 이제 식당 아줌마야. 비싼 것도 다 갖다 팔았어. 그거 다 팔아서 우리 아들 키우는 데 쓰셨겠죠.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동서 찬스 제대로 누리세요. 정말이지 안 받고 싶었습니다.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싼 거 입어서 뭐하나 싶었거든요. 쇼핑이 끝나자 이번에는 비싼 샵으로 데려가더니 제 머리 모양부터 메이크업까지 싹 받게 하더라고요. 근데 동서, 도대체 이 열쇠는 언제 쓰는 거야? 세팅 다 끝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모든 치장이 끝나자 동서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은행이었어요. 은행? 열쇠 확인하는 거 아니었어? 은행에 볼 일이 있는 거야? 동서는 씩 웃더니 저를 데리고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가 들어가자 은행 직원이 나와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얼결에 동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고 직원은 우리를 금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내를 마친 직원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시면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전 금고가 없는데요. 주십시오. 네. 뭘 드려야 할지. 형님, 그 열쇠요. 동서가 어제 준 그 열쇠? 네. 저는 열쇠를 꺼내 은행 직원에게 주었고 은행 직원이 열쇠를 해당 금고에 꽂아주었습니다. 여는 건 직접 할게요. 알겠습니다. 직원은 인사를 한 뒤 나갔고 금고 안에는 저와 동서만 남았어요. 동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 열쇠가 은행 금고 열쇠였어? 네, 이게 제가 진짜 형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대체 뭐가 들어있는데? 저는 어리둥절한 채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 양도성 예금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니지, 이게 영이 대체 몇 개야? 세어보니 30억이더라고요. 어머, 이게 뭐야? 동서 거야? 형님 거예요. 뭐? 제가 이거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했으며 살아왔는데요. 저 큰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열심히 돈 모았어요. 형님 댁 회사 망해서 힘든 거 알면서도 그땐 도움을 드릴 처지가 못했거든요. 그래도 형님이랑 아주버니는 어떻게든 버텨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 아들도 잘 키워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 드리려고 기를 쓰고 일했어요. 동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나 힘들다고 애 버리고 간 여자가
이제와 나타나 나 사업가 됐으니 아들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애 키우면서 큰아빠 회사를 물려받을 수도 없었어요. 일이 정말 고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형님께 맡기고 이 돈 모은 거예요. 그러니 이 돈은 형님 돈 맞아요. 형님 덕에 제가 번 거예요. 아니야. 이건 동서 돈이지. 나 이렇게 큰 돈 안 필요해. 안 필요하셔도 받으세요. 돈이 많아서 나쁠 게 뭐 있어요. 지금껏 우리 아들 키워주시느라 수고하셨으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오해는 마세요. 저 아들 돌려달라고 이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시죠? 이제 우리 아들도 성인이고 어엿한 의사야. 우리가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동서도 엄마라고 생각할 거야. 전 그런 호감까지는 꿈도 안 꿔요. 그냥 돈 벌어서 형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제 인생 최고의 호감이에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동서가 찾아온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글쎄, 양도성 예금 증서를 주더라고. 집으로 좀 오라고 하지. 그랬는데 애랑 마주칠까봐 못 오겠나 봐. 우리 아들도 재수씨 보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도대체 얼마를 준 거야? 30억. 뭐?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도 이제 수업 안정적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건 내 몫이라면서 물러서질 않네. 그러게 힘들게 번 돈일 텐데. 조만간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할게. 우리 식당으로 오라고 할까?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동서가 원하질 않아서. 그 사이 동서를 식당으로 초대했지만 동서가 많이 바쁘더라고요. 2주가 지나서야 겨우 시간이 된다기에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식당을 본 동서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세상에. 식당이 정말 크네요. 우리도 아등바등 살았어. 볼만해? 네, 너무 근사한데요? 오늘은 동서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먹어. 재주씨! 어머, 아주버니! 우리 남편을 본 동서는 왈칵 눈물을 터뜨렸어요. 동서, 누가 보면 옛사랑이라도 만난 줄 알겠다. 죄송해요. 너무 세상에서 저도 모르게 형님 뵐 때는 실감을 못했는데 아주버니 뵈니 그간 고생하신 게 느껴져서요. 우리가 먹고 사느라 관리를 못해서 그래. 이제부턴 관리도 좀 해야겠다. 그러게. 우리 아들도 엄마랑 아빠 피부과 끊어준다고 난리인데 안 받았더니. 관리해야겠다. 우리가 관리 안 하면 재수씨 눈물샘이 마를 날이 없겠어. 정다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동서를 조용한 객실로 안냈어요. 음식을 맛본 동서는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사실 일하느라 집에서 밥 해먹은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형님. 어쩐지 너무 말랐더라.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지. 앞으로는 잘 먹을게요. 이제 좀 살맛이 나요. 많이 힘드셨죠? 애도 많이 보고 싶으셨을 거고. 형님이랑 아주버님께 비하면 힘든 것도 아니었죠. 우리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자식도 못 보고. 어디 사는 게 사는 거였겠어요? 그건 많이 힘들긴 했어요. 근데 저보다는 형님이 더 잘 키워주실 것 같았어요. 이렇게 모자란 엄마가 키우느니 형님처럼 좋은 엄마, 아주버님처럼
좋은 아빠 밑에서 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제 욕심이죠. 제 멋대로 판단하고 그냥 두고 간 거니까. 우리가 안 키워줬으면 어쩌려고 그랬대? 제가 형님을 알잖아요. 의리도 있는 분이고 더더구나 일찍 아들 잃고 많이 힘들어하셨으니까. 설마 동서 그런 것까지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그냥 제 핑계죠. 아니라고 하는데 어쩐지 동서가 우리 부부를 위해 아들을 일부러 안 찾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아들이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들! 그러자 동서가 화들짝 놀라면서 얼굴을 감추더라고요. 아들도 동서를 보더니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눈치챈 듯 저를 보더라고요. 맞아. 아들은 놀란 얼굴로 동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여기로 오라고 한 거야? 네 친엄마가 용기가 안 나는 눈치여서. 동서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아들을 봤습니다. 우리 아들. 안녕하세요. 정말 잘 컸구나. 정말 고마워. 네. 아들은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많이 놀랐어? 미리 말해줄 걸 그랬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니까 좀 멍해서. 미안해.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형님, 저 그만 가볼게요. 재수씨, 그러지 마세요. 같이 얘기하면서 아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주버님,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엄마 자격 없어요. 두 분이 부모님이시죠. 제가 이제 와서 아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받아요. 전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동서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 다시는 안 나타날게. 그냥 살던 대로 편하게 살아. 응? 동서는 황급히 나가다가 신발까지 벗겨졌어요. 동서가 허둥지둥 신발을 집으러 손을 뻗자 아들이 그 신발을 주워서 가지런히 놔주더라고요. 엄마, 가지 마세요. 뭐? 아들은 동서를 엄마라고 불러주었고 동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네 엄마야? 널 버리고 갔는데.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닌 거 알아요. 나 살자고 도망간 거야. 여기 너 키워주신 분들이 엄마고 아빠지.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엄마랑 아빠한테 지난 얘기 다 들었어요. 할머니랑 친아버지 얘기도요. 내가 미웠을 거 아니야? 저 엄마 얼굴 알아요. 그래. 형님이 사진 보여주셨다더라. 그래서 아는 것도 맞는데 여러 번 봤어요. 설마 학교에 와서 몰래 보고 가셨죠?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보고 갔다니? 정말이야?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한 번씩 저를 훔쳐보는 시선을 느꼈었어요. 돌아보면 숨고 또 며칠 뒤에 나타났다가 또 숨고. 어쩌면 친엄마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얼굴을 제대로 본 날이 있어요. 안 본 척 휴대폰을 봤는데 사진에서 본 친엄마가 맞더라고요. 그랬어? 미안해. 몰래 보려고 했던 건데.
왜 아는 척 안 하셨어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 거야?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여기 있는 우리 엄마 아빠 덕에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고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크지 않았어요. 그냥 따로 계신 것만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저를 보러 오실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근데도 모른 척 했다고? 솔직히 말하면 난 엄마 아빠랑 살고 싶었어. 오히려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나서 날 데리고 갈까봐 무서웠어. 아들의 말에 저도 동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허락받고 봤어야 했는데. 그때부터 보고 있었으면 진지게 우직을 했어. 실은 애 쫓아갔다가 사시는 모습도 봤어요. 아주버님 회사 망하고 작은 빌라에 사는데도 가족이 너무 화목해 보이더라고요. 동서, 솔직히 말해봐. 그때도 이미 애 데리고 살 형편 됐던 거 아니야? 네? 근데 데리고 가면 우리 부부가 힘들까봐 모른 척 했던 거지? 아니에요, 형님. 동서가 말까지 더듬는데 제 짐작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아니야. 그때부터 애 데리고 살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애까지 잃으면 못 살까봐 기다린 거구만. 형님. 우리한테 이번처럼 은혜 갚을 정도로 형편이 핀 건 아니었어도 우리보단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순 있었던 거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내가 미안하지. 동서는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데리고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아주버님 회사가 도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라도 내가 데려가서 두 분 짐도 덜어드리고 버는 대로 생활비도 보태드려야겠다 싶었죠. 근데 막상 와서 보니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애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시던지 두 분이 얘 없이 어떻게 견딜까 싶더라고요. 상황도 힘든 때였으니까 애가 있어서 버티고 계실 것 같아서 차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부족하나마 생활비라도 보태시라고 돈이라도 두고 갈까 했는데 그럼 제가 보고 있는 걸 들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만 몰래 지켜보다가 간 거예요. 아우, 내가 못 살아. 그러니 속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식을 지척해 두고도 엄마라고 티도 못 내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재수씨, 미안해요. 이럴까봐 연락 못 드린 거예요. 두 분은 저한테 은인이세요. 그런 말씀하시면 저 진짜 힘들어요. 재수씨 말 다 맞아요. 우리 애 키우려고 다시 일어났어요. 애가 싹싹한 데다 머리까지 좋은데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애가 원하는 공부도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둥 살 둥 버텨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재주씨가 찾고 있을 거란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죄송해요. 아들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 엄마들, 아빠 다 멋진 분들이네요. 나는 아니야. 두 분이 훌륭하셔서 너도 잘 키워주신 거야. 뒤늦게 동서의 진실을 알게 된 우리는 지난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즐거운 아들의 앨범을 보여줬어요. 이거
초등학교 운동회 때. 아휴, 세상에. 귀엽기도 하지. 이건 중학교 졸업할 때. 동서도 종종 봤다니까 기억하겠네? 그럼요. 기억하죠. 눈에 담기도 아깝더라고요. 아유, 정말. 생각할수록 속상해. 그냥 말을 하지. 형님 성격에 제가 말했으면 데리고 가라고 했을걸요? 아니 동서가 원하지 않았으면 안 그랬겠지. 턱도 안 그러셨겠다. 지금도 눈치가 이렇게 빠르신데. 그래놓고 뒤에서 아들 사진 안고 엉엉 우셨을 거 아니에요. 대신 동서가 울었을 거 아니야. 저는 그래도 싸죠. 형님은 그러면 안 되고. 또. 아유, 못된 소리 한다. 안 그래, 아들? 맞아. 그런 말 금지. 알았어. 아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어머, 아유, 내가 하지 말랄 때는 계속 하더니 또 아들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한다고 하네? 그럼 어떡해요. 이제라도 아들 말 잘 들어야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다는 동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언제든 와. 맛있는 밥 해줄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말해. 다 해줄 테니까. 형님이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엄마, 주말에 갈게요. 고마워. 나 주말만 기다릴 거야. 형님, 아주버님도 같이 오실 거죠? 됐네요. 이번에는 모자끼리 오붓하게 보내세요. 형님, 우리 아직 어색해요. 두 분이 와주셔야죠. 어색하니까 더 같이 있어야지. 우리 아들 싹싹해. 동서한테 잘 맞춰줄 거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모처럼 모자지간에 행복한 시간 보내. 아들도 동서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아는 척 안 한 거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괜히 자주 가서 네가 불안했겠다. 내 욕심이었어. 내가 이래. 이렇게 부족해. 지금은 너무 좋아요. 전 엄마가 두 분인 거잖아요. 내 편이 더 많이 있는 거니까. 맞아. 그렇게 생각해줘. 나는 딱 그렇게만 살 거야. 너는 지금껏 살던 대로 살면 돼. 그럴 순 없죠. 갑작스러운 아들의 말에 저랑 남편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똑같아요. 아들이랑 친엄마가 만났는데. 아들, 혹시 이제 호적을 옮기고 싶은 거야? 그런 건가? 그렇다면 우리가 양보해야지. 그럼 우린 괜찮아. 그럼 괜찮고 말고. 남편도 저도 생각지 못한 상황에 당황한 것도 잠시. 아들이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 아빠 하나도 안 괜찮아 보이거든. 그게 아니라 친엄마도 아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전처럼 살아. 아들이 의사인데. 이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살아야지. 보니까 저체중이실 것 같은데. 맞죠? 그 얘기였어? 나도 놀랐잖아. 아들 미안. 동서 미안해. 나도 욕심이 많네. 형님은 욕심 부리셔도 돼요. 형님 아들 맞아요. 동서 아들도 맞아. 아들 말 잘 들어. 이제부턴 건강관리 잘해. 약속해요. 약속할게. 아들 말은 무조건 들어야지. 이제부턴 건강 잘 돌봐서 우리 아들 더 오래오래 보고 살게. 그 주 주말 아들이 동서와 함께
나들이 가서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요.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는데 영락없이 모자지간이더라고요. 여보, 우리 잘하는 거 맞을까? 이제라도 동서 호적에 올리는 게 맞지 않아? 그러게, 우리도 꼭 호적이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이래놓고 정작 아들이 호적 옮긴다고 하면 엉엉 울 것 같은데? 그렇긴 해도 애가 원하면 친엄마 호적으로 가는 게 맞지. 사실 나도 그래. 그러나 동서는 우리 부부의 권유를 여러 번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들의 의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둘 다 호적 얘기 끝. 낳아주신 엄마도 같은 의견이세요. 절대 호적 옮길 생각 없으시대요. 물론 제가 원하면 엄마, 아빠랑 의논은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단호하게 싫다고 했어요. 정말 섭섭하지 않겠어? 전혀요. 물론 친엄마는 좀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난 날 키워준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해. 아들, 고마워. 근데 엄마랑 아빠도 호적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너희 친엄마가 부자기도 하고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에이, 그건 엄마 돈이고 나도 의사야. 내가 뭐 재산 때문에 호적을 팔 아들로 보여? 아니, 그건 아닌데 우리나 너 낳아준 엄마가 마음은 같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끝. 내 마음은 안 변해. 물론 동서는 이미 우리 부부에게 30억의 재산을 주었고 아들에게 재산 상속 또한 어련히 알아서 할까 싶긴 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평생 동서에게 빚진 마음이 들 것 같긴 해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동서와 우리 부부, 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물론 따로 만나기도 하는데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한 번은 다 같이 밥을 먹으며 제가 그랬어요. 아들, 너한테 시집 오는 여자는 좀 피곤하겠다. 시어머니가 둘이라서. 그 생각은 못했네. 내가 빠질게. 나는 그냥 친척인 걸로 하자. 내가 우리 아들 혼사길을 막으면 안 되지. 동서의 말에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한바탕 웃었습니다. 자식을 사이에 두고 저와 동서는 서로 빚진 사람의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동서가 준 30억 중 일부는 남편이 원하던 전원주택을 매매하는 데 사용했어요. 원래는 아들을 위해서만 쓸 생각이었는데 동서가 우리 부부를 위해서도 꼭 써야 한다고 압력을 넣더라고요. 결국 남편 꿈이었던 전원주택을 샀죠. 남편의 꿈을 아는 아들의 꿈도 저랑 남편에게 전원주택을 사주는 거였거든요. 그 소원을 동서가 대신 이뤄준 거죠. 나머지는 아들을 위해 쓰려고 아끼고 있어요. 아들 이름으로 좋은 곳에 쓰고 장가 간다고 하면 뭐라도 해주려고 합니다. 동서는 요즘도 툭 하면 전화해서 지어준 한약은 챙겨 먹었느냐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합니다. 아들까지 모자가 제 건강 걱정만 하니 남편이 때때로 질투해요. 자기는 늘 3인자인 것 같다면서요. 동서도 아들을 만나더니 체중도 오르고 건강해졌어요. 내일은 동서와 같이 운동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등산을 하거든요. 내일은 아들도 휴무일이라 같이 가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까지 껴서 온 가족이 등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꿈은 되도록 오래 서로에게 든든한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건강해지려고요.